140조 원. 샘 올트먼이 한 번에 건 돈입니다. 실패하면 파산이에요. 성공하면 AI 시대의 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미친 도박에 한국 회사 하나가 끼어들었습니다. 2025년 12월, 저는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 있었습니다. 오픈 AI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올트먼이 1,000억 달러, 우리 돈 140조 원을 걸었다는 바로 그것이죠. 아침 1덥시, 텍사스의 겨울해가 천천히 떠오르고 있었어요. 거대한 건설 현장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축구장 50개를 합쳐놓은 크기예요. 수백 대의 크레인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12월 텍사스는 춥습니다. 기온이 영하 5도까지 떨어졌어요. 하지만 현장은 뜨거웠습니다. 24시간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저는 보안 게이트를 통과했습니다. 신분증을 보여주고 헬멧을 쓰고 안전화를 신었어요. 현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건설 현장 한쪽에 삼성물산 로고가 보이는 거예요. 파란색과 하얀색으로 된 익숙한 그 로고. 냉각 시스템을 설치하고 있는 삼성중공업 엔지니어들. 노란색 안전복을 입고 있더군요. 인프라 설계도를 펼쳐놓은 삼성 SDS 팀원들. 한국어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멈춰 섰습니다. 왜죠? 왜 미국 AI 회사 프로젝트에 한국 건설사가 들어와 있는 걸까요? 저는 현장을 둘러보던 미국인 감독에게 다가갔습니다. 50대로 보이는 백인 남성이었어요. 하드햇에 반사조끼를 입고 있었습니다. 저기, 삼성이 여기서 뭘 하는 겁니까? 그는 잠시 저를 쳐다보다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전체를 맡았습니다. 전체요? 네, 건물 짓는 것부터 전력관리, 냉각 시스템, 그리고 메모리까지. 전부요. 우리는 그냥 보조만 하는 겁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메모리 공급 계약이 아니구나. 뭔가 훨씬 큰 그림이 있구나. 댓글창에 여러분이 남기시는 말들 전부 읽었습니다. 또 삼성 띄우기냐? 백조는 무슨 개소리냐? 샘 올트먼 돈은 있냐? 맞습니다. 당연한 의심이에요. 저도 처음엔 믿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뉴욕 월가 트레이딩룸에서 배운 건 감정이 아니라 숫자였습니다. 돈의 흐름을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숫자들이 지금 아주 이상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희망회로라고 비웃는 그 100조 원. 그 숫자의 실체를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올트먼의 절박함. 샘 올트먼은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2024년 오픈 AI 예상 손실액 7조 원. 하루에 200억 원씩 불타는 겁니다. 챗 GPT는 잘 나가는데 돈은 계속 새나가는 거예요. 문제는 AI를 돌리는 데 드는 비용이었어요. 계산 한번 해볼까요? 엔비디아 H100 칩. 장당 우리 돈 5,600만 원입니다. 외제차 한 대 값이에요. AI 서버 한 대를 만들려면 이 칩이 8개 필요해요. 그럼 4억 5천만 원. 강남 아파트 전세금이죠. 챗 GPT를 돌리려면 이런 서버가 최소 3만 대는 있어야 해요. 계산해보면 19조 원입니다. 여기에 전기료, 냉각비, 인건비 다 합치면 연간 운영비만 14조 원이 넘어가요. 현대자동차 1년 순이익과 맞먹는 돈입니다. 올트먼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엔비디아 젠슨 황을 만나러 가야겠다고. 2024년 11월, 캘리포니아 팔로알토에 있는 엔비디아 본사.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두 사람은 약 2시간 동안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젠슨 황이 올트먼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샘, 칩은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 어디다 꽂을 건가요? 데이터 센터 있어요? 올트먼이 침묵했답니다. 젠슨 황이 계속 말했어요. 칩만 있으면 안 돼요. 전력 공급, 냉각 시스템, 네트워크 인프라. 이게 전부 갖춰져야 칩이 돌아가요. 그리고 한마디 덧붙였다고 합니다. 한국에 연락해보세요. 삼성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놀랐어요. 왜 삼성이었을까? 미국에는 구글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아마존도 있잖아요. 왜 하필 한국 회사였을까요?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통째로 지어본 경험이 있는 회사가 전 세계에 몇 없다는 걸. 구글은 자기네 데이터 센터만 지어봤어요. 남한테 팔아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존도 마찬가지예요. AWS는 운영하지만 건설부터 운영까지 패키지로 넘겨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삼성은 달랐습니다. 삼성물산은 중동의 도시를 지어봤어요. 사우디아라비아 킹 압둘라 경제도시. 면적이 173제곱킬로미터예요. 서울시의 4분의 1 크기죠. 삼성중공업은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봤습니다. UAE 바라카 원전. 용량이 5600메가와트예요. 삼성 SDS는 전 세계 500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건설, 전력, 냉각, 운영. 전부 다 해본 회사가 바로 삼성이었던 겁니다. 올트먼은 선택지가 없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선택지가 하나뿐이었습니다. 다시 텍사스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삼성물산 현장 책임자를 만났어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이름은 김상무라고만 밝혔어요. 정확히 뭘 하시는 겁니까? 그는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화면에 거대한 설계도가 펼쳐졌어요. 3D 모델링으로 만든 건물이 보였습니다. 저희는 턴키 방식으로 합니다. 턴키? 무슨 뜻이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설명하더군요. 열쇠만 돌리면 다 돌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올트먼 씨가 문 열고 들어와서 스위치만 누르면 그 즉시 AI가 돌아가는 거예요. 건물부터 전력, 냉각, 메모리까지. 전부 패키지로 넘겨드리는 겁니다. 저는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메모하기 시작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뉘어져 있습니까? 김상무가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삼성물산이 건물을 짓습니다. 단순한 건물이 아니에요. AI 서버 전용 설계입니다. 어떻게 다르냐고 물었어요. 일반 건물은 바닥 하중이 평방미터당 500kg이에요. 사람이 걷고 책상 놓고 의자 놓는 정도죠. 우리는 2500kg으로 설계했습니다. 왜냐면 서버가 엄청나게 무겁거든요. 실제로 H100 서버 한 대가 300kg이 넘는답니다. 성인 남자 4명 몸무게예요. 5만 대를 설치하면 1만 5천 톤. 에펠탑 2개 무게입니다. 화재 방지 시스템도 3중으로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연기 감지, 두 번째는 자동 소화, 세 번째는 질소가스 분사예요. 불이 나면 3초 안에 산소를 차단합니다. 사람은 못 들어가요. 서버만 살리는 겁니다. 지진은요? 규모 8.0까지 견딥니다. 텍사스는 지진이 거의 없지만 만약을 대비한 겁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가 규모 9.0이었어요. 우리는 그것의 90% 수준까지 견디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삼성중공업이래요. 냉각 시스템을 맡았습니다.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왜 그렇죠? 김상무가 열화상 카메라를 꺼냈어요. 가동 중인 테스트 서버를 비췄습니다. 화면이 새빨갛게 변했어요. 보이시죠? 온도가 90도를 넘어갑니다. 끓는 물 온도예요. AI 칩은 계산할 때 엄청난 열을 내요. 이걸 식히지 않으면 3분 만에 망가집니다. 어떻게 식힙니까? 순행식입니다. 물로 직접 칩을 식히는 거예요. 칩 표면에 작은 파이프를 붙여서 차가운 물을 순환시킵니다. 이게 공냉식, 그러니까 바람으로 식히는 것보다 40% 더 효율적이에요. 저는 계산했습니다. 그럼 물은 얼마나 필요합니까? 하루에 500톤입니다. 500톤이요? 네. 올림픽 수영장 1개 분량이에요. 매일 갈아야 합니다. 제가 농담처럼 물었어요. 그럼 물값만 해도 엄청나겠네요? 물값보다 정수 비용이 더 들어요. 일반 수돗물은 못 써요. 미네랄 성분이 칩을 부식시키거든요. 초순수로 정제해야 합니다.
하루 정수 비용만 2천만 원입니다. 세 번째는 삼성 SDS. 전체 인프라 설계와 운영을 담당합니다. 구체적으로요. 전력 관리 시스템. 이 데이터 센터는 시간당 100메가와트를 먹어요. 도시 하나가 쓰는 전력량입니다. 울산시 인구가 110만 명인데 그 도시 전체가 쓰는 전력과 비슷해요. 어떻게 공급합니까? 텍사스 전력망에서 직접 끌어옵니다. 새로 변전소를 지었어요. 3천억 원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부족해서 예비 발전기를 100대 설치했어요. 정전되면 10초 안에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네트워크는요? 광케이블 5,000km를 깔았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400km예요. 그걸 12번 왕복한 거죠. 초당 400기가비트 속도로 데이터가 흐릅니다. 넷플릭스 4K 영화를 1초에 800편 다운로드할 수 있는 속도예요. 보안은요? 물리적 보안과 사이버 보안 두 가지입니다. 물리적으로는 3중 울타리, 24시간 CCTV, 생체 인식 출입, 지문, 홍채, 얼굴 세 가지 다 찍어야 들어갈 수 있어요. 사이버로는 방화벽, 침입 탐지 시스템, 암호화 통신망. 네 번째는 삼성전자. 메모리를 공급합니다. HBM4죠? 네. AI 전용 초고속 메모리예요. 일반 메모리가 초당 20GB를 처리한다면 HBM4는 2000GB를 처리합니다. 10배 빠른 거죠. 가격은요? 장당 100만 원이 넘어요. 아이폰 한 대 값입니다. 저는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트먼에게 삼성은 단순한 부품 공급사가 아니었어요. 10년짜리 생명 유지 장치였던 겁니다. 김상무가 덧붙였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한 번 지으면 10년을 씁니다. 그 10년 동안 메모리는 2년마다 교체합니다. 냉각수는 매일 갈고요. 전력 시스템은 매년 점검받아요. 우리가 하는 건 일회성 판매가 아니라 10년 구독입니다. 뉴욕으로 돌아왔습니다. 맨해튼 월가 제 사무실. 책상에 앉아 KB증권 리포트를 펼쳤어요. 여러분이 비웃는 그 100조 원. 한 줄 한 줄 뜯어봤습니다. 2026년 삼성전자 예상 매출 구성은 이렇습니다. HBM 메모리 매출 26조 원. 어떻게 계산했을까요? HBM4 한 장에 100만 원이 좀 넘어요. 예상 판매량은 350만 장입니다. 350만 장 곱하기 110만 원은 3조 8,500억 원? 아니에요.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HBM은 한 서버에 8개씩 들어가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교체해야 합니다. 성능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350만 장 곱하기 8개 곱하기 110만 원은 30조 8천억 원. KB증권은 보수적으로 26조 원으로 잡았어요. 일반 D램 매출 45조 원. 이건 스마트폰, PC, 서버에 들어가는 일반 메모리예요. AI 붐이 일어나면서 모든 전자기기 수요가 늘었습니다. 스마트폰도 이제 AI 기능이 들어가거든요. 낸드 메모리 매출 35조 원. SSD, USB, 스마트폰 저장 공간에 쓰이는 거죠. 여러분 컴퓨터에 들어있는 바로 그 저장 장치예요. 파운드리 매출 15조 원. 다른 회사가 설계한 칩을 삼성이 대신 만들어주는 겁니다. 퀄컴, 엔비디아, AMD 이런 회사들이 삼성 공장에서 칩을 찍어가요. 전부 합치면 121조 원입니다. 여기서 영업이익률을 계산해야 하는데요. 일반 D램은 이익률이 40%예요. 100만 원어치 팔면 40만 원 남는 거죠. 낸드는 30%, 100만 원에 30만 원. 파운드리는 20%, 100만 원에 20만 원. 하지만 HBM은 다릅니다. 80%가 넘어요. 왜 이렇게 높을까요? 경쟁사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서 HBM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삼성,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딱 세 곳이에요.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은 제한적이니까 가격을 높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시장 경제의 기본이죠. 평균 영업이익률을 가중평균으로 계산하면 약 82%가 나옵니다. 121조 원 곱하기 82%는 99조 2200억 원. 반올림하면 100조 원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KB증권 애널리스트 한 명이 제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통화를 요청하더군요. 전화를 받았습니다. 기자님, 260조예요. 100조가 아니라. 뭐라고요? 리포트에 못 썼는데 구독 모델입니다. 10년 계약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데이터 센터는 한 번 지으면 10년을 써요. 그 10년 동안 메모리는 2년마다 교체해야 합니다. 냉각 시스템은 3년마다 업그레이드하고요. 전력관리 시스템은 매년 점검받아야 해요. 그럼요? 삼성 SDS가 10년 운영 계약을 맺었어요. 매년 3조 원씩 받는 겁니다. 10년이면 30조 원이죠.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100조 원 더하기 30조 원은 130조 원. 그리고 HBM도 단순 판매가 아니에요. 2년마다 새 제품으로 교체하는 구독형 계약입니다. 잠깐만요. 그럼 2년마다 26조 원씩 또 받는 겁니까? 정확합니다. 10년이면 HBM만 130조 원이에요. 숨이 멎었습니다. 100조 원이 아니었어요. 260조 원이었던 겁니다. 물론 이건 낙관적 시나리오예요. 변수가 많죠. 경쟁사가 따라올 수도 있고 AI 시장이 꺾일 수도 있어요. 중국이 갑자기 기술 개발에 성공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구조 자체는 맞습니다. 저는 이해했습니다. 삼성이 확보한 건 일회성 대박이 아니라 10년짜리 연금이었던 거예요. 넷플릭스가 DVD 팔다가 구독 모델로 바뀐 것처럼, 애플이 아이팟 팔다가 앱스토어 수수료로 전환한 것처럼, 삼성도 칩 파는 회사에서 AI 인프라 서비스 회사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댓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샘 올트먼 돈은 있냐? 3불로 내라. 정확한 지적입니다. 오픈 AI는 지금 적자예요. 2024년 예상 손실 7조 원. 하루에 200억 원씩 불타는 돈이죠. 그럼 누가 돈을 대느냐? 저는 자료를 뒤졌습니다. 투자 계약서, 이메일, 내부 문서. 입수할 수 있는 건 다 모았어요. 첫 번째, 마이크로소프트. 이미 18조 원을 투자했어요. 우리나라 국방 예산과 비슷한 돈입니다. 어떤 조건이었을까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애저라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운영해요. 아마존의 AWS, 구글의 GCP와 경쟁하는 서비스죠. 오픈 AI가 이 애저를 쓰는 조건으로 투자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투자금이 다시 자기한테 돌아오는 구조예요. 그리고 오픈 AI 기술을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에 넣을 수 있는 독점권도 받았어요. 윈도우, 오피스, 빙 검색 엔진. 전부 챗 GPT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윈도우 11 쓰시면 코파일럿이라는 게 있죠? 그게 바로 챗 GPT예요. 두 번째, 중동 오일머니. UAE와 사우디가 협상 중이래요. 조건은 두 가지. 하나, 기술 이전. 오픈 AI 기술을 중동에서도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둘, 현지 공장 건설. 데이터 센터를 중동에도 짓는 겁니다. 중동은 석유 다음 먹거리를 AI로 보고 있어요. 석유로 번 돈을 AI에 쏟아붓는 거죠. 사우디는 네옴이라는 미래 도시를 짓고 있습니다. 투자액이 500조 원이에요. 그 절반이 AI 인프라래요. UAE는 아부다비 AI 허브를 만들고 있어요. 투자액 50조 원. 오픈 AI 입장에서는 돈도 받고 중동 시장도 먹는 겁니다. 예상 투자액은 500억 달러. 우리 돈 70조 원입니다. 세 번째, 미국 정부. 칩스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미국이 반도체와 AI 인프라에 보조금을 주는 법이에요. 총 500스부크도 달러 규모입니다. 왜 미국 정부가 돈을 댈까요? 중국 때문입니다. 중국이 AI 개발에 국가 전체를 쏟아붓고 있거든요. 미국도 안 지려고 정부가 나선 거죠.
오픈 AI도 이 중 일부를 받을 수 있어요. 예상액은 50억 달러. 여기서 삼성의 역할이 중요해져요. 투자자들이 돈을 댈 때 가장 걱정하는 게 뭘까요? 실패 위험입니다. 이 프로젝트 진짜 될까? 중간에 무너지는 거 아니야? 기술적으로 가능하긴 한 거야? 삼성이 바로 이 걱정을 없애주는 겁니다. 어떻게요? 기술 담보가 되어주는 거예요. 투자자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삼성이 보증합니다. 이 데이터 센터는 10년 돌아갑니다. 메모리 공급 보장합니다. 냉각 시스템 고장나면 24시간 안에 고칩니다. 정전되면 10초 안에 예비 전력으로 넘어갑니다. AS 정보 우리가 맞습니다. 10년 계약입니다. 투자자들이 원하는 건 바로 이 보증서예요. 올트먼의 비전은 훌륭합니다. AI가 세상을 바꿀 것이다. GPT-5는 인간보다 똑똑할 것이다. 하지만 비전만으로는 140조 원을 끌어와요. 실행력을 보여줘야 하는데 삼성이 바로 그 실행력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삼성 이름이 들어간 순간 투자자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아, 삼성이 맞는다고? 그럼 믿을만 하네. 삼성이 UAE 원전도 지었잖아. 중동 도시도 지었고. 걔네가 망하면 한국 경제가 무너지는데 함부로 못하겠지. 이게 바로 브랜드의 힘입니다. 삼성이 50년 동안 쌓아온 신뢰. 그게 지금 현금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저는 뉴욕 사무실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맨해튼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밤 8시. 하지만 저는 잠이 안 왔습니다. 너무 흥분돼 있었거든요. 지난 3개월 동안 취재한 내용들이 머릿속에서 퍼즐처럼 맞춰지고 있었어요. 1편에서 저는 말했습니다. 한국은 링을 만든 자라고. 구글과 엔비디아가 싸우는 그 링. AI 전쟁이 벌어지는 그 무대 말이에요. 이제 그 링의 법칙이 바뀌고 있습니다. AI 시대의 새로운 권력 구조는 이렇습니다. 1단계, 칩 설계. 미국 엔비디아가 여기 있죠. 젠슨 황이 검은 가죽 자켓 입고 서 있는 곳입니다. 1단계, 장비 제조. 네덜란드 ASML이 독점해요. EUV 장비를 만드는 세계 유일한 회사죠. 3단계, 칩 생산. 대만 TSMC가 최강입니다. 애플 칩도 여기서 나오고 엔비디아 칩도 여기서 나와요. 4단계, 소재와 인프라. 한국 삼성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병목입니다. 여기서 모든 게 멈춰요. 5단계, AI 서비스. 미국 오픈 AI가 여기서 돈을 버는 거죠. 챗 GPT 유료 구독료, 기업용 라이선스. 샘 올트먼은 5단계에 있습니다. 하지만 깨달은 거예요. 4단계 없이는 5단계도 없다는 걸. 아무리 좋은 AI 모델을 만들어도 그걸 돌릴 데이터 센터가 없으면 소용없는 겁니다. 마치 페라리 엔진을 만들었는데 그걸 넣을 차체가 없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선택한 겁니다. 적이 아닌 동맹을. 여기까지 보시면서 생각이 바뀌셨나요? 아, 이게 단순한 메모리 장사가 아니구나. 이게 AI 시대의 진짜 권력 구조구나. 그렇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가 다음 취재의 연료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전쟁의 숨은 구조로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은 자연스러운 선택일 겁니다. 2026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삼성의 100조 신화. 아니, 260조 신화. 실현될까요? 아니면 또 희망회로로 끝날까요? 저는 노트북을 닫으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전쟁은 크기가 아니라 필수성에서 갈린다. 석유가 20세기를 지배했듯이
반도체 소재와 인프라가 AI 시대를 지배한다. 올트먼은 삼성 없이는 못 삽니다. 삼성은 올트먼 없이는 백조를 못 찍습니다. 적이 아닌 동맹, 경쟁이 아닌 공생. 이게 AI 시대의 새로운 법칙입니다. 제가 텍사스에서 본 그 광경. 삼성물산의 파란 로고. 아침 해를 받아 반짝이던 그 로고. 삼성중공업의 노란 안정보. 서버를 설치하던 엔지니어들. 삼성 SDS의 한국어 대화 소리. 여기 전력 라인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게 바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비난하는 댓글도, 응원하는 댓글도 모두 이 전쟁의 증인입니다. 과연 2026년 12월,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될까요? 삼성은 진짜로 백조를 찍을 수 있을까요? 올트먼의 스타게이트는 성공할까요? 답은 1년 후에 나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판이 바뀌고 있다는 것. 링의 주인이 바뀌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다는 것. 함께 지켜봅시다. 여기까지가 4편입니다. 다음 편에서 또 뵙겠습니다.